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브리데이 히어로라는 책입니다. 로빈 샤르마 지음, 김미정 옮김, 프론티어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일화부터 자기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최고의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인생의 지혜와 통찰을 담은 책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 작은 깨달음이 모여 인생을 변화시킨다. 일상 속 영웅의 사고방식과 행동 메커니즘,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라. 이 네 가지 주제로 101편의 글을 담았습니다. 매일매일 글 한 편씩 들려드리고 싶을 정도로 사고의 확장과 함께 깊은 울림과 깨달음을 주는 책인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억만장자와 금융계 유력자들 옆에 있다 보니 그들 대부분이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그들이 재능이 있다, 별 세계에 산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극소수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직 인구의 5%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95%의 사람이 내켜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억만장자들의 공통점 13가지 중 첫 번째는 무모할 정도로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슈퍼 부자들은 자신의 비전이 말도 안 되고 비현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의 창조적 야망과 간절한 포부를 끝까지 지켜냅니다. 그들은 의심받고 조롱당하고 거부당하고 비난받고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아름다운 이상을 믿고 헌신합니다. 공통점 두 번째는 더 밝은 미래에 대한 눈부신 비전이 있습니다. 대기업을 일군 거물들은 대다수가 이미 일어난 일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엄청난 가능성을 볼 줄 아는 자질을 갖고 있습니다. 발명과 혁신은 정상으로 여겨지는 것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현상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대다수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가치와 마법을 열어 보이는 이 능력을 성각자 재능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감한 영혼들은 대다수가 문제로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인류를 위해 더 큰 미래를 봅니다. 공통점 세 번째는 반란을 갈구하는 것인데요. 내가 멘토링을 하는 억만장자들은 개척자요, 길잡이입니다. 또한 반란자이며 노골적인 혁명가들입니다. 늘 규칙을 무시하는 그들은 경영의 권위자로 위장한 비밀 투사이자 해적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비전에 세상을 맞추려는 뻔뻔한 허세를 부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인내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공통점 네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호기심을 지루하고 일상적이고 우울한 사회로부터 보호해 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발전할수록 사람들과 세상에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명작을 내놓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커다란 부를 이루는 요인의 일부입니다. 공통점 다섯 번째는 비평가의 의견에 매우 무심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의견은 그 사람의 신념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한 진술일 뿐입니다. 막대한 부의 아이콘들은 두려움과 질투로 가득한 비판과 의견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들은 마치 눈가리개를 한 경주마와 같아서 오로지 자신의 임무로 시야를 좁힙니다. 그 외 것들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통점 6번째는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생산자들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들은 초인적 수준의 생산성, 가치, 영향력을 창출하기 위해 매일같이 똑같은 루틴, 의식, 수행 방식을 반복하는 일상성의 힘을 이해합니다. 일관성은 진실로 전설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고속도로 중 하나입니다. 초고액 순자산 보유자인 내 고객들은 일관성과 함께 이례적 수준의 지속성을 보입니다. 그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납니다. 벽이 생기면 벽을 무너뜨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실패는 더 높은 성공으로 가는 관문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개 그들은 막을 수 없고 이길 수 없고 죽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통점 7번째는 승리와 세계 최고의 자리를 매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의 거물들은 발전하고 향상하고 자신의 열정을 일상의 증거로 옮기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승을 차지하고 우승자의 지위를 지키려는 그들의 투지는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승리를 거둬야 한다는 강박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잘하는 정도, 어느 정도의 성공을 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세계 최고 말입니다. 공통점 8. 즉각적 쾌락을 거부하는 능력이 깊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절제된 생활은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이 경제의 거물들은 우리 대다수보다 음식을 적게 먹고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를 일찍 시작합니다. 그들은 건강 유지에 엄청나게 신경 쓰면서 마치 정밀하게 수립된 군사 작전처럼 하루를 보냅니다. 그들은 매일의 집중력, 인내, 최고의 근면성, 불굴의 헌신 같은 어려운 노력이 보상을 꾸준히 제공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며 쉽고 즉각적인 쾌락을 뒤로 미룹니다. 공통점 9. 재산 증식 기술이 학습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소비자입니다. 그들은 항상 물건을 사들이고 필요하지 않아도 삽니다. 그런 소비는 감정적 공백과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충족시켜 1분에서 2분 동안 행복하게 해줍니다. 빚이 더 늘어나서 여러 해 동안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반면에 번영의 영웅들은 창조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물건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면서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불어납니다. 그들은 현명한 투자를 하고 갚을 수 없는 부채는 만들지 않습니다. 공통점 10.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거부합니다.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업적은 모두 크게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위대한 비전의 소유자들은 낙관적인 에너지를 갑옷으로 두릅니다.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환상을 현실로 만드는 열정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보이 거인들은 변명하는 사람들과 불평하는 사람들을 마치 전염병 보듯 피하고 희망을 주는 사람, 세계를 건설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대기업을 건설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공통점 11. 성취에 관해 거의 무한대의 주체의식이 있습니다. 비전을 품은 리더들은 자신의 포부를 실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자기 능력을 확신하는 주체의식이 있습니다. 지혜롭고 용기 있고 창의성을 지닌 그들은 인간의 진정한 힘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자기 분야의 모든 사람을 능가하는 혁신을 단행하고 독특하고 값비싼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자신이 만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아주 성실하게 하면 지원금을 바라는 것보다 훨씬 쉽게 번영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공통점 12. 불균형적인 모험, 보상 패러다임의 적용. 이 말은 억만장자들이 그들의 통찰과 에너지, 시간을 부정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이 훨씬 큰 기회에만 전적으로 투자하는 관행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보상받을 가능성과 실패의 위험이 대칭되거나 비례하는 기회는 절대 잡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어리석은 모험가로서 심사숙고 끝에 행동하지 않고 직감에 의존한다는 것은 근거 없는 통념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은 기대 이상으로 보수적이고 사력 있고 신중한 경향이 있으며 모든 것을 걸지 않고도 놀라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찾습니다. 공통점 13. 상반된 자본 배치 방식. 억만장자들은 대부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돈을 쓰고 행동합니다. 나는 이를 비정통적 투자 계산법이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숨겨진 가치를 찾아내는 그들의 희귀한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산 유형에 주식이나 예술 작품, 부동산, 귀금속이 포함되든 포함되지 않든 그들은 군중이 실패작으로 여기는 곳에서 보물을 봅니다. 미래를 잘 내다보고 시대를 앞서가는 그들은 주류 언론이 경제적 기회에 대해 보도할 때쯤이면 이미 들어가기에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는 좀처럼 하려 하지 않는 진득한 공부와 준비, 시험, 훈련의 결과입니다. 어려움을 떠올릴 때면 저자가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끊임없이 연습하면 좋은 9가지 핵심 신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념 1.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힘든 경험은 절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들은 항상 견뎌냅니다. 신념 2. 끔찍해 보이는 모든 상황은 반드시 좋게 끝난다. 삶을 되돌아볼 때 비로소 우리는 점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었음을 덕분에 우리가 훌륭하게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창 어려울 때 부담으로 느껴지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서 보면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을 훨씬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신념 3.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문제가 아니라 보상이다. 자아가 부정적이고 문제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은 실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굉장히 유익한 이유로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직 보상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보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현재 견디고 있는 것을 온전히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한한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넘쳐날 것입니다. 니체는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그의 말이 옳습니다. 신념 4. 역경은 우리가 꿈을 얼마나 원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나타난다. 삶이 힘들어 보이고 왜 그런지 의문이 든다면 시험 중에는 선생님이 항상 조용하다는 점을 기억하라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인생은 당신과 나와 같은 희망론자, 예외주의자, 가능성 신봉자들에게 실망스럽고 불편한 경험을 보내 아주 멋진 목표들과 가장 행복한 이상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측정합니다. 수년 동안의 기도와 명상, 시각화, 자기 암시, 일기 쓰기, 호흡 운동, 영적 조언자의 도움 덕분에 나는 이제 인생이 커브볼을 보낼 때라도 그것을 문제로 볼 때만 문제가 된다는 걸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을 길게 들이쉬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내가 어떤 경기를 하러 왔는지 보여주기 바빠집니다. 신념 5. 혼돈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나는 30대 초반에 나폴레온 힐의 고전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를 읽었고 이후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힐의 말은 이것입니다. 모든 역경, 실패와 모든 신적 고통은 그와 같거나 더 큰 이익의 씨앗을 동반한다.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때 기회를 찾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능력의 정점을 보여주고 재앙을 승리로 바꾸고 명백한 실패를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도 나은 삶으로 재구성하기 위해 좌절해서 이득을 얻을 방법을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전사들의 행동 방식이자 거물들의 행동 방식입니다. 신념 6. 영웅은 힘든 시기에 탄생한다.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평생 도움이 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주는 동시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장점을 알게 해주는 일생일대의 기회 또한 제공합니다. 신념 7. 모험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깊이 추락합니다. 더 많은 모험을 할수록 더 많이 비틀거립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돌을 던지는 사람과 활을 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것이 인생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진짜 패배는 올인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가 우리에게 준 재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념 8. 인생은 항상 당신을 지지한다. 우리가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도 신은 우리를 보호하고 수호 천사는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 가장 강한 자아의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신념 9. 비극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자신을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면 아무도 우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살되 너무 세상에 묻혀 살지는 말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사는 게 좋지만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세상의 보상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 내가 일해서 얻은 혜택, 하루하루의 은혜를 즐깁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자아의식, 행위의 중심추, 힘의 토대는 점점 더 외부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나는 커다란 평온을 얻었습니다. 좋은 일을 상스러운 말로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선량한 사람들이 좋은 일을 상스러운 말로 부르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가령 다음과 같은 말인데요. 깨달음을 얻는 길은 눈꽃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멋진 운동화를 신으면 거지같이 공을 차도 박수를 받을 것이다. 해묵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소심함을 없애고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명상하고 시각화하고 일기를 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면 친구들이 개쩐다라며 축하해 줄 것이다. 일생일대의 성과를 내면 와 진짜 죽이네 라는 말을 들을 것이다. 기량을 쌓아 성과를 내면 동료들이 제기랄 진짜 잘하네 라고 외칠 것이다. 말은 단어의 뜻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우리의 결과물이 어떤 수준인지에 대해 우리의 무의식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행동을 통해 가장 깊이 자리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서는
파괴적인 상처를 드러냅니다. 연예인이자 유머 작가인 윌 로저스는 다음과 같이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요. 무언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환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도 계속 노력할 끈기를 갖지도 인내심을 발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일이 정말로 불가능했다는 걸 확인합니다. 나는 창의성과 생산성, 번영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단어를 신중히 선택하자는 주제에 관해 정말로 진지하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내 정신에 활기를 불어넣고 내 재능을 표현하며 내 삶에 산소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게 해주는 내 일에 빌어먹을 이란 단어를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안색이 나쁘다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커다란 성취를 미쳤다라고 표현해 어렵게 얻은 성공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공연을 멋지게 해냈을 때 죽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빌어먹을 나쁜 안색, 미친, 죽음은 나쁜 말이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훌륭한 언어에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신중히 고르고 연습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번영의 법칙이 있습니다. 돈은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이야기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돈을 속임수, 거짓말쟁이, 도둑의 영역으로 다루는 일상 우화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는 오직 운 좋은 승자나 특별히 축복받은 사람에게 온다는 우화를 믿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실제로 그들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일상의 행동은 가장 깊이 자리한 신념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이 돈과 관련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경제적 부를 실현해 줄 게 확실한 기본 습관과 관행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고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합니다. 금전적 성공을 이룰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 중 다수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획기적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인류에게 놀라운 혜택을 안겨주고 그들의 분야에서 행해지는 전통적인 방식에 도전하는 통찰력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물러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이 창의적인 영웅들은 주변의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도중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결코 자신의 이상에서 움츠러들지 않았으며 질투하는 비평가들과 화난 냉소주의자들이 괴롭히려고 할 때도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주어진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열중했습니다. 내가 25년 이상 멘토링을 해온 억만장자들과 기업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돈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이해합니다. 그 돈은 그들이 따뜻하게 받아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숨겨진 가치만 찾아내면 그들이 추구하는 부에 적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가능성 신봉자들은 인생의 모든 것이 무한하다는 믿음이 깊습니다. 사업상 거래를 놓치더라도 때가 되면 더 나은 거래가 나타나리라고 믿기 때문에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소중한 소장품을 잃어버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연이 항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도 두렵지 않은 내면의 자유를 얻고 일상 속 영웅이 되면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영적 법칙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들은 주는 것이 받는 과정을 활성화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들은 생존의 두려움에 익사하는 대신 우리 은하가 무한한 기회의 궁전이며 탁월하게 자신감 있게 윤리적으로 그 기회를 잡으면 무한히 번창할 행운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에 평온합니다. 하늘의 별, 인간 정신이 상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보물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노동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돈의 흐름이 원활한 비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은 그들의 선의에 대한 응답으로 기적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카르마에 대한 보상은 실제로 존재하므로 기적은 놀랍도록 빈번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가장 공정한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하는 모든 것은 의식 안에서 확장됩니다. 가족의 식탁에 오른 음식에서부터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직업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좋은 책들에서부터 우리를 발전시키는 친구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축하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수를 보낸 것들이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 것입니다. 그들은 봉사에 끌리고 영향력에 집착합니다. 그들의 이런 태도는 많은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따뜻한 현실은 풍요로움으로 응답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해야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리더십 강연을 하고 있을 때 나를 강연장으로 데려다 주던 한 신사가 사람을 볼 때마다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볼 때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사람을 진짜 좋아하나 봅니다. 라고 내가 말하자 그가 부드러운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워낙 많이 봐서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을 보면 아주 행복해져요. 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의 철학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세상이 될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이기심과 분주함의 영향을 덜 받고 품위가 높아질 것입니다. 인류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그리고 친구든 낯선 사람이든 우리 앞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어떤 생명체를 볼 때마다 활기를 띠는 우리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독하게 가르치는 선생에게 배워라. 지금은 쉬운 모든 일이 한때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꾸준함은 숙달의 어머니입니다. 끈기야말로 영웅과 전설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나는 몹시 창피하고 무척 힘이 들고 실력도 늘지 않았건만 자존심을 굽히고 계속 강습에 나가 페달을 돌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니 생각보다 멋지고 고무적인 일, 심지어 아름답기까지 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혹독한 강사와 함께하는 자전거 타기가 조금은 편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게 성장할 때는 하루아침에 로마를 건설하려 할 때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능력을 기억해내고 잠자고 있던 강점을 되찾아가는 작은 승리를 꾸준히 이룰 때입니다.
작고 일관되고 규칙적인 실천이야말로 열의와 허세에 넘쳤다가 흐지부지 되며 끝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영역에서 성장하면 삶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성장한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는 방식이 다른 일을 하는 방식까지 전부 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한 약속에 충실한 사람에게는 항상 놀라운 축복이 찾아온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놀라운 생명체입니다. 적응과 번영, 발전을 위해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당신과 나,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형제자매 모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그 과정을 따라가고 난관을 극복하고 점점 숙달해 가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인생의 여정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관해 조금씩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선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요. 당신은 무언가를 처음 시도해 본 지 얼마나 됐는가? 만약 그래 본 지 오래되었다면 무엇을 망설이는가? 과거, 심지어 어제의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방해하도록 두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해줄 새로운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길을 안내해 줄 훌륭한 스승과 함께 말입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습니다. 참으로 단순하고 명쾌한 통찰입니다. 가끔 우리는 중요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성의 목소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종종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한다면 결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운명은 시작하는 사람에게 상을 줍니다. 행운은 추진하는 사람에게 갑니다. 자신이 무관심에 마비되도록 내버려 둔다면 결코 승리를 알 수 없습니다. 작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작은 것들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전략을 검토하고 혁신과 가치 창출과 공공봉사를 위한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조치는 아니지만 그대로 행동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기, 한결같이 친절하기, 빠짐없이 운동하기, 약속 지키기 같은 작은 행동들의 실천은 하찮게 보일 수 있지만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런 작은 행동들의 실천이 평생 이어진다면 탁월한 리더십과 성공을 거머쥘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작은 개선을 매일 오랜 시간 꾸준히 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의 장을 새로운 내용으로 채워야 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작게 시작하고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이 책 에브리데이 히어로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성공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